네, 다음은 보조정리 6.5를 보시겠는데요. 이 보조정리 6.5는 6.4와 굉장히 유사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정리 6.4에서는 세분할 Q를 분할 P에서 딱 한 점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 6.5에서는 분할 Q를 기존에 주어진 분할에다가 몇 개 더 점을 더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점을. 그래서 그거를 한 개를 더 더할 수 있고 뭐 두 개를 더했고 n 개를 더 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증명을 한다면 분할 Q를 주어진 분할 P에다가 y1, y2, y3 해서 yn 임의의 n개를 한번 더해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그게 이제 n이 뭐 2개,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n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y1부터 yn은 모두 다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yi를 distinct 모두 서로 다른 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분할 Q가 이런데 분할 Q에 R이라는 하나의 분할을 또 더 생각해 보는데요. 분할 P와 Y를 Y2 R번째까지만 이 R은 N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R이 2면 Y2까지 더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죠. 예를 들어 P2라고 하면 Y1, Y2 두 개를 더한 것이고 P4라고 하면 Y1, Y2, Y3, Y4 이렇게 4개를 더한 이런 분할을 한번 일반적으로 P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정리 6.4에 의해서 P라는 분할, 집합이죠. 집합은 P에서 Y1을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한 P1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한, 세 개를 더한 이런 식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되냐면 P에 n개까지 더한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분할 Q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점점 이 방향으로 갈수록 P보다는 점점 더 세분할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소구간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조정리 6.4에 의해서 이제 상합은 가장 많이 쪼갠 세분할 Q의 상합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덜 쪼갠 P N 빼기 1 사실은 이게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분할 Q에 의한 상합은 PN에 의한 상합이랑 똑같습니다. 왜 PN이 Q랑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점을 덜어낸 분할 또 두 점을 덜어낸 분할 이런 식으로 점점 상합이 커져 나가고 결국은 P에 한 점 Y1을 딱 더한 분할에 의한 상합이 더 커지게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P만의 분할로 구한 상합이 이렇게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 6.4에 의해서
이것이 만족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주어진 분할 P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분할이 된다면, 그게 한 점이건 두 점이건 뭐 n개 점이건 하여간 P보다는 더 세분할, 임의의 세분할 Q에 대해서는 항상 세분할에 의해서 구한 상합이 작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 두 부등식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 하합 역시 점점 더 세분할인 Q로 갈수록 하합은 그 값이 점점 커진다. 이것도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그 트릭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6.5에서는 하합이 점점 세분할로 가면 하합의 값은 점점 커지게 돼 있고, 상합은 세분할을 할수록 점점 상합의 값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6.4에서는 분할이 같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하합이 상합보다 같거나 항상 같거나 작다가 증명되었죠. 그러면 분할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 다른 분할을 가질 경우에 상합과 하합이 대소관계가 어떤지를 정리 6.6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리 6.6 P와 Q가 회구간 AB의 임의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할일지 상관없습니다. P가 더 Q보다 세분할일 수도 있고, Q가 P보다 세분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서로 연관이 없는 분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분할은 꼭 회구간 AB 안에 있는 분할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하합은 상합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P와 Q는 회구간 AB의 분할입니다. 그러면 P에 있는 모든 점들은 회구간 AB에 들어가고, Q에 있는 모든 그 분할점들, 분할을 위한 그 경계점들은 회구간 AB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P와 Q를 합집합한 이 새로운 집합 역시 회구간 AB 안에 다 들어가는 그 점들의 모임이고요. 그렇다면 P 합집합 Q는 회구간 AB의 하나의 분할입니다. 자, 그러면 P 합집합 Q는 P보다 분할점들이 안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P의 세분할이고요. 또 Q의 세분할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정리 6.5에 의해서 하합은 세분할로 갈수록 같거나 이렇게 커지고, 점점 커지고, 상합은 세분할로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정리 6.4, 정리 6.4 또는 뭐 정리 6.3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분할을 기준으로 하면 하합이 상합보다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P 합집합 Q라는 같은 분할로 한다면 하합이 상합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자, 따라서 PQ가 얼마나 많은 그 분할 구간을 나누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폐구간 AB의 어떤 의미의 분할일지라도 하합은 상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또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분할이 뭐든 상관없이 하합은 상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합의 집합과 하합의 집합은 모두 유계하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선 함수 f가 여기서 유계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유계함수니까 그 정의역에 속한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값은 아래로 유계하고 또 위로 유계합니다. 그러니까 스몰 m은 하계 중에 하나이고 라지 m은 상계 중에 한 값이겠죠. 그러한 실수 mn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유계하니까. 그러면 PQ를 임의의 분할이라고 할 때 그 임의의 조금 전에 정리 6.6에서 증명하였다시피 어떤 분할이든 상관없이 하합이 상합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하합이 상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한번 보일 텐데 이것을 보이고 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하합이건 간에 항상 이 값보다는 같거나 크고 이쪽 오른쪽 값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즉 하합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집합은 아무리 작아도 어떤 특정한 이 왼쪽에 있는 값보다는 커야 되고 아무리 커도 오른쪽에 있는 이 값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합 역시 아래로 유계하고 위로 유계합니다. 즉 그러니 상합을 모아놓은 그 집합도 유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PQ를 AB의 임의의 분할이라고 하였습니다. 분할이라고 하였고 자, 그러면 모든 i에 대해서 mi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가장 작은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인데 그 함수값은 i번째 소구간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그런데 이런 mi는 항상 m보다 같거나 큽니다. 왜냐하면 m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 구간, 폐구간 AB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 이 m은 소구간에 있는 가장 작은 값보다 항상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로부터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가장 작은 값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더한 값은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 mi 각각의 작은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더한 값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 부등식이 그대로 따라가죠. 즉, 이 값은 바로 m의 AB 구간의 폭이고요. 이 값은 바로 LFP가 됩니다. 또 위 정리에서 어떤 다른 분할이어도 상합이 같거나 크다고 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든 i에 대해서 mi가 m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왜냐하면 m은 폐구간 AB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고
mi는 i번째 소구간에서 가장 큰 값이니 전체에서 큰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첫 번째 구간부터 i번째 구간까지 mi를 다 모은 것은 첫 번째 구간부터 i번째 구간까지 상수를 다 모은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시그마에서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로부터 이 값이 바로 m의 구간의 길이죠. m의 b-a가 됩니다. 즉 하합은 아래로 위로 둘 다 유계하고요. 상합도 아래로 위로 둘 다 유계합니다. 이런 말은 상합을 모아놓은 집합도 유계하고 하합을 모아놓은 집합도 유계합니다.